네, 제가 오늘 평소랑은 좀 다른 장소에 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책의 저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비롯해서 온라인 창업할 때 보통 잘 팔릴 것 같은 제품을 찾으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해서 제품이 잘 나가다가도 결국은 다른 판매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치고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은 가격 경쟁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계속 그런 제품을 발굴해야 되는 쳇바퀴 같은 반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마케팅이나 브랜딩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지만 그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온라인 판매자들이 이런 가격 경쟁에서, 이런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뭔가 효율적으로 제품을 판매도 하고 부를 쌓아나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 책 프리리치의 저자분께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와 있고, 사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벌써 여러 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실전적인 팁이 많습니다. 이 책 읽고 나서 이미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저자님이신 심기루 회장님을 뵙고 이 책 내용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부를 쌓아나갈 수 있는지, 사업을 또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핵꿀 팁들, 책에 없는 것들까지 제가 한번 낱낱이 좀 여쭤보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하시면서, 아니면 온라인 창업 하시면서 좀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컨텐츠 끝까지 보시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이번 컨텐츠 봐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 미팅 시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밑에 층에 내려가서 회장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사진 같은 거 보시면 행사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요즘 저희 같은 사업 하시려는 분들 육성하고 이런 거 많이 하신 것 같고, 책도 많네요. 사업 왕kim 슈퍼리치. 올라가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들어오시죠. 텐션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서 프리리치 쓰신 신기루 회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유명하신 창업다방어치 김정환 대표님. 가문의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여쭤보고, 네네. 책에는 안 나왔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뭔가 핵꿀팁을 좀 얻어보려고 왔는데. 아주 달콤한 꿀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앉아서 좀 얘기해. 그럴까요? 네. 제가 아까 처음 뵀을 때 네. 너무 텐션 높으셔가지고 깜짝 네. 놀랐는데,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밀리지 않다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긴장을 완화시키는 천천만. 회장님, 저 인사는 아까 했고, 네. 그래서 프리리치 책 보내주셔가지고 잘 읽어봤고요. 이거 요새 베스트셀러 올라갔다면서요? 또 많은 독자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물론 이제 광고 제의가 와서 처음에 읽어봤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특히 저같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부딪힐 만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이 너무 잘 들어있어갖고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인상 깊게 봤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만 알고 있기보다는 제 컨텐츠 보시는 다른 구독자분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저야말로 정말 이 유명한 김정환 대표님의 창업 다마고치고 채널에 출연하게 돼가지고 너무 오늘 밤에 모르겠고요. 정말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초대받아서 왔는데. 그렇죠. 저기 다죠 여기. 그래서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외의 내용도 제가 그냥 독자로서 읽고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은 한번 디테일하게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보면은 어쨌든 이걸 요약을 드리면 뭐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지만은 진짜 돈이 없고 빽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특별한 기능이나 이런 사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뭐 경력이 단절된 주부분들, 뭐 출산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이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당장 취업을 하기 어려운 그런 젊은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본의 아니게 퇴사하게 된 분들, 그런 분들이 대체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벌어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될 거냐, 사실 그런 얘기들이 들어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저자이신 심기루 회장님은 이 책을 읽으면 왜 쓰신 거예요? 제가 원래 하던 일이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경단녀랄지 뭐 어떤 취준생이랄지 뭐 퇴사 후에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네. 뭐 이런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분들, 굳이 표현을 좀 해보자면은
큰 자본금이 없고 뭐 나만의 어떤 특별한 아이템이랄지 네. 아니면 왜 그래도 의사나 변호사는 좀 아이템 자체가 좀 그죠. 돈이 좀 걸리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 기술 자격증이 있는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그런 인맥 뭐 권력백 이런 것도 없고 내가 뭔가 물건을 만들거나 떼오면은 대신 팔아줄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이런 유통망들이 없는 정말 내 몸 하나 갖고 있는 네. 일반적인 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받고 사업을 키워나가는 이렇게 이제 도와드리는 게 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책을 썼던 이유 이 안에 담겨있는 프리리치 1단계는 뭘 의미하냐면 일반적인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서 돈이 좀 벌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방향을 못 잡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옛날에 힘들었어요. 막 매출도 올리기 힘들었고 마케팅도 힘들었고 상담도 힘들었고 뭐 재구매랄지 고객 관리랄지 이런 것도 힘들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은 난 이제 뭐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방황하게 되고 어떤 뭐 돈을 또 벌다 보니까 막 쓰게 되고 이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그 다음 사업의 발전이 있잖아요. 뭐 하는 사이에 경쟁자들은 치고 들어오고 나는 정말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면서 좀 붕 떠가지고 결국은 다시 좀 사업이 침체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처음에 방향을 잡아드리는 것만으로 부족하겠구나. 그 이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단계가 오르면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래도 그 다음 단계에 또 있는데 내가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해야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면서 이끌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출간하게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내용에 있는 거를 실질적으로는 한영인이라고 네. 하는 협회에서 교육도 하시고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 책에 담아 놓으신 건데 네. 근데 저는 이제 말씀 듣고 생각이 드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신사임당이라는 좋은 멘토이자 친구를 네. 만나가지고 그 앞 단계 이제 사업이란 거를 어떻게 시작을 하고 성과를 내느냐까지는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 배워서 실천하는 것도 제 채널 통해서 또 그 친구 채널 통해서 다 보여드렸는데 이제 사실 그 다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요새 이제 직원들 뽑고 사무실 내고 아이고야. 네, 그렇게 해 나가다 코로나 보니까 시국에? 네, 네. 뭐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거에서 어쨌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한테 그렇게까지 신사임당 같은 친구처럼 알려준 사람이 아직은 없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책을 만난 게 좀 타이밍이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되시는 분은 되는 뭐 될 분 되는 말 있잖아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책을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사람이나 성공에 다다른 사람만 소용이 있고 저희 채널을 보시는 대다수의 사업을 할까 말까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냐 하면 저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네.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초반부에는 그런 부분 얘기들이 되게 할애가 많이 돼 있어서 그거는 이제 얘기 나누면서 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프리리치 7단계라는 게 나와요. 네. 그거는 이제 자세한 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네. 프리리치라는 거는 뭐 하여간 그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그렇죠. 얘기를 돈 하는 부자, 건데, 시간 부자. 예, 그런 돈이나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사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7단계에 맞춰서 이제 성장을 하는 그 과정을 알려주시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차차 배워보면 되겠지만 네. 그 7단계를 해가지고 뭐 좀 잘 된 실제 사례 케이스 네. 회장님께서 컨설팅이나 아니면 도움을 주셔갖고 좀 잘 된 사례 그거를 좀 먼저 말씀 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프리리치 7단계는 다른 말로 저희 아까 한영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한영의 10기능 개발 계획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10년 동안에 계획을 짜가지고 7단계를 해나간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7단계 완성하려면 10년 걸리는 거예요. 네, 10년 정도를 봅니다. 이 7단계를 정말 완성한다고 치면은. 근데 뭐 능력에 맞게끔 좀 더 빨리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좀 정말 10년이 걸리실 분도 계시겠지만 딱 10년 그렇죠. 10년에 이렇게 된다고 치면 또 프리리치 그것도 된다 그러면. 나쁜 건 아니죠. 네. 근데 왜 요즘 보면 늘 뭐 유튜브든 뭐 어떤 막 광고들이 너무 장기적이다 보니까 한 달 만에 뭐 월철 찍었어요 막 이러고 네. 1년 안에 월을 벌고 이러잖아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1억 버는데 1년 걸렸어요. 네. 저는 솔직히 그게 가능한 문제일지는 좀 모르겠어요. 정말 타고난 게 있고 실력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모두에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이 좀 자극적으로 꾸미는 문구는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고 나만의 이런 뭐 큰 자본력이라는 게 없어도 누구나 따라하면 차근차근 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이론 같은 공식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네. 네. 공식이 그건 저는 프리리치 7단계. 과학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이 사업의 변수가 많지만 제가 딱 이렇게 단정을 냈잖아요. 돈 없고 아이템 없고 기술 자격증 없고 백 없고 유통 없고 없는 것들을 죄다 모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뭐 변수가 없어요. 그거대로 가요 그대로.
이런 분들이 성장하게 되면 맞닥뜨리는 현실이 생기고 이런 상태에서 커지면 또 생겨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게 공통적인 부분들이 되게 유사합니다. 네. 이 말은 이것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도 방법이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극복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거를 따라가지고 어떻게 잘 된 사례.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많이 돌았네요. 보면 딱 10년 된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개통령 강영욱 소장 네. 2011년 3월달 저희가 11년 몇 년도 몇월 학번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수강생들은 11년 3월 학번이라고 부릅니다. 그 친구와 제가 인연이 된 거는 10년도 말 11년도 초에 제가 강아지를 입양하면서 훈련을 맡기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고객이셨구나 원래. 네, 제가 고객이었죠. 그래서 인터넷을 이제 쭉 이렇게 광고 난 걸 보다 보니까 뭐 젊은 분이 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의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친분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재능, 왜 보면 중학교 3학년 때였나 그랬을 거예요. 16살이면 중3 맞나요? 네. 그때부터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학교 안 다니고 정말 이 애견 훈련만 열심히 했던 네. 저를 만났을 때가 26이었으니까 나이 27이나 하여튼 그 나이대가 그랬으니까 한 10년을 정말 애견 훈련에 젊은 내 인생을 청춘을 바쳤던 딱 그런 시기에 젊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호칭 이제 회장님으로 불렀으니까 지금의 형 동생 하지만 회장님 그분 아버님도 애견 쪽에 계세요? 제가 듣기는 어려서부터 정말 실력만 뛰어나면 강원도 두메산골에 있어도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거 알고 있으면. 중요한 거는 정말 그 뛰어나다는 거를 손님이 알아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맞는 말인데 그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것과 나를 제대로 알리는 것 그리고 알렸는데 사람들이 잘 그걸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믿는다고 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낼 수 있게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적인 장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별도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가다듬으면 말 그대로 강원도 두메 산골에 있어도 장사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인연이 시작되었고 이런 교육적인 컨설팅 그러면서 이제 급기야 11월 6월 달에는 저희 정식 코스 교육을 또 듣게 됐고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광주시 오포읍에서 애견 훈련소를 하던 분이 이 자영업이었었던 이 한계를 좀 넘어서서 원래 그렇잖아요. 그 강아지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환경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이게 또 환경이 돌아가잖아요. 네. 개들이. 우리의 아이가 달라졌어를 봐도 그러니까. 애가 잘못이 아니라 엄마가 잘못인데 네. 마찬가지로 견주가 바뀌지 않으면은 이건 뭐 어떤 이 기술적 측면으로는 조금 부족한 건 있다. 그래서 엄마들을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형태로 보호자 교육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개 네. 주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업을 그렇죠. 하라고. 네, 그걸 좋게 얘기하면은 뭐 요즘 말로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피보팅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뭐 조금 더 있어 보이면 뭐 BM 창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뭐 역발상 시켜요 말하면. 할 수 있는 것에서 내가 잘 찾아가지고 돈 벌 거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말이 되게 더 좋은 거를 만들면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타성에 젖어가지고 했던 걸 계속 반복하는 이런 형태가 어찌 보면 일반적이죠. 그러면 강영 소장님한테 너 개만 가르치지 말고 그러면 개 주인들을 좀 가르쳐봐라는 거를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죠. 컨설팅을 해드린 네. 거예요. 그래서 강영 소장님 그 당시에 그럴게요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아예 그렇게 갖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때 당시의 반응은 일단 좀 머뭇 걸 수 있잖아요 사람이 좀 그 용기도 안 날 수 있고 네. 뭔가 바뀐다는 건 그러다가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2년 말에 호주로 이 애견 유학을 떠났습니다. 어차피 저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지 어떤 뭐 강아지 훈련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네네네. 그러니까 호주로 가서 애견 훈련에 관련된 거를 또 배워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13년도에 들어와서 그런 걸 저랑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때 했던 게 제가 만들어 드렸었던 책자가 하나 있는데 이걸 제가 편집했거든요. 이 자료를 그 친구 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예전 모델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강사모라고 하는 우리 애견 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홍보를 좀 마케팅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잠재 고객들이 발굴이 되고 여기 이제 저희 강아지도 있어요. 저희. 그러니까 뭐 야 너 이런 거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그런 플랜까지도 다. 아니 근데 뭐 맞는 건 어차피 저는 거들었을 뿐 본인의 노력과 전문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13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finland였나? 노르웨이 하여튼 북유럽 쪽에 어딘가를 갔다 왔어요. 또 애견 훈련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13년 말, 14년 초쯤 이쪽 14년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14년. 그때 이제 토즈 그 모임 공간 있잖아요. 세미나 하는데. 그런데 빌려가지고 애견 훈련 특강도 좀 열고 손님들이 이런 식의 애견 훈련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배변 훈련 보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견주들도 모이고 또 저희 잠원지구 이런 시민공원 그런 데서 산책하는 모임도 만들고 하면서 손님과의 접점을 좀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강아지를 훈련을 맡아서 키우는 어떤 키워준다? 하여튼 훈련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으로
엄마들을 직접 가르치는 인터넷 강의를 찍게 되고 이걸 14년도에 이제 그 찍어서 오픈을 했거든요. 14년 봄철 여름철 때.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팔리는 데 있어가지고 왜 인터넷 강의도 딱 오픈한다고 그냥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마케팅 광고도 해야 되고 네. 또 이게 뭐 CS도 좀 붙게 돼야 되는 거고 왜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도 그냥 올려놓고 파는 게 자동이 아니잖아요. 네. 사람이 전화도 받아줘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런 것처럼 이 좋은 컨텐츠가 있었으나 그때 당시의 흐름은 아니 강아지 훈련 전문가가 시켜주는 거지 왜 우리가 해야 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말이 되는 게 또 내가 출산하려고 그러면은 뭐 산부인과 의사가 출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난 도움을 받아서 애를 낳으면 되는 것처럼 강아지를 그냥 훈련 받아 오면 되는 거지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말이 맞는 건 맞잖아요. 뭐 그렇게 대부분 생각한다라도 의식을 바꿔줘야 되니까 그런 걸 잘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했고 그래서 저희 한국영어협회 대표셨던 김주환 대표님이 약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 보듬에 가가지고 영업조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뭐 그런 상담을 직접 맡아주시고 뭐 이렇게 또 광고를 하는 방법과 마케팅에 관련돼서 카페나 홈페이지 디자인 이런 것을 싹 다 바꿔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매출이 매출로만 좀 얘기하면 뭐 하긴 하지만 가만히 오픈했었을 때 한 달 매출에 30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렇게 이제 매출이 쫙 되게끔 만들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기존에 이 애견 훈련소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훈련소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걸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매출이 30배가 오를 수 있을까? 이거는 한계가 일단 있잖아요. 네. 하려 그러면 사람 뽑는 것부터 이제 직원 뽑는 게 이게 30명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30배가. 그리고 그 업장의 크기가 늘어나야 되고 갑자기 그게 내 옆에 어떤 연결되어 있는 건물이 생겨 나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있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한계성이 없게끔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는 연결되는 또 다른 추가 사업들 아까 이 7단계 말씀하셨으니까 7단계가 결국 많은 계열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정말 나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되려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가 유명해졌고 그거에 맞는 이 인터넷 강의 사업을 나왔고 견주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연예인 활동을 하잖아요. 그 네, CF를 찍으면서 찍어서. 돈을 받으니까 그 CF로서 찍는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고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남양주에 보면은 그 1000평 정도 땅을 매입해서 사옥이 있거든요. 네. 그럼 사옥 건물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애견 호텔 사업이 있고 이러면서 그래도 이제 이런 회원들에게 이 친구의 어떤 전매 특허인 코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코 이불 코담요 훈련 도구들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이 쇼핑몰에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지게 되어 있으니 아까 뭐 10년에 걸쳐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여쭤보신 걸로 따지면 그렇게 한번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와, 그 딱 진짜 그 프리리치 7단계 딱 전형적인 그 모델인 그렇죠. 거네요, 강영우 소장님께. 그러면은 이거 너무 좋은 그 사례인 것 같고, 그러면 강영우 소장님 정도까지는 길이는 아니더라도 좀 짤막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 강영우님 말고 대체 또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마 좀 짤막하게. 네, 짤막하게 아들 키우는 분들이라면 뭐 대부분 아실 만한 분이 있어요. 그 산만한 아들 때문에 미칠 것 같은 엄마들을 위한 아들 연구소 아들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의 최민주 소장님. 한번 검색해봐요. 네, 아주 유명하시고 또 재미있고 스마트하신 분이세요. 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방문 미술 과외를 하던 친구예요. 네. 남자 왜 방문 미술 과외를 했냐면은 학원 취업한대잖아요. 취업이 안 됐다고 합니다. 취업 안 돼서 좀 고생하시는 분들 집중해보세요. 아, 네. 근데 취업이 안 된 이유가 들어보면 참 기구한 게 그 미술을 가르치는 이 아동 미술이 대부분 남자가 올까요? 여자가 올까요? 그죠, 여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을 여자를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여선생님들은 취업이 잘 되는데 남자인 자기는 취업하기 좀 어렵고 이러니까 할 건 없으니 뭐 과외를 뛰자. 근데 비슷한 이유로 학부모들도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딸을 갖고 있으니까. 좀 꺼려지긴 네. 하겠죠. 그리고 여선생님들은 뭐 과외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분은 좀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과외가 들어와요. 누구한테? 아들 가진 엄마한테. 아,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자꾸 대하게 되죠. 아들이 미술을 왜 배울까 하니까 엄마들 입장에서 아들이 산만하니까 뭐 차분하게 하라고 이런 걸 시켜요. 저희 포인트가 엄마도 나오죠. 그렇게 했었어요. 아, 미술을 배우셨어요? 저는 미술 전공했어요. 학교도 미술 전공했고. 그러셨구나. 우리 엄마가 처음에 저를 그것 때문에 시켰어요. 그러셨구나. 네. 딱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사업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네. 산만한 아들 때문에 미칠 것 같은 이런 이 책자도 한번 볼까요? 뭐 이런 책자들이 이제 그 최민준 대표가 만들었었던 책인데 딸로 태어난 엄마들은 절대로 모르는 아들에 대한 이런 노하우죠, 교육 노하우.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미술로. 그럼 이걸 보면은 산만했었던 아들이 왜 산만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
우리 성인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여자어라는 말, 그 남자어라는 말, 서로 간에 어떤 말이 잘 안 통하는데 그 엄마들이 남자 아이를 가르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렇죠. 네.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애는 이상하고 말이 안 통하고 산만하고 뭐 ADHD 아니냐 뭐 이런. 예. 왜 남자들 보면 옛날 우리 성적표, 토지표 보면 두뇌 명석 하나, 주의 산만 하나 꼭 붙잖아요 그런 거. 저도 엄청 많아요. 항상. 우리 엄마가 되게 실망했어요 그거 보고. 그 산만하다. 근데 여자들은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남자의 원래 특징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때 이런 대화 패턴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귀가 덜 발달돼 있다고 하고요. 말을 못 알아듣는 남자가. 그런 엄마들이 이제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걸 가지고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 이런 거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학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학원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일단 좋은 거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좋아요, 얼마큼 좋아요를 효과적으로 어필해야 되는데 그게 수단이 좀 명확치 않다 보니까 뭐 서울대 출신, 뭐 연대 출신, 고대 출신 뭐 이러잖아요. 네. 이 스펙 경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뭐 고대를 다니는데 뭐 잘했단 말이에요. 원장 학원 오픈해가지고 그러면 서울대, 하버드 막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나는 내세울 게 없이 그냥 경쟁력이 하락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스펙과 관계없이 아까 우리 첫 번째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돈 없고 빼고 그런 거. 네. 나의 스펙과 관계없이 정확하게 나의 고객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딱 최적화 시켜놓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따지면 딸로 태어난 엄마 그리고 산만한 아들의 키워드예요. 산만해가지고 우리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거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엄마들이 관심 갖게끔 내가 서울대를 나왔든 홍대를 나왔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이것만 고치면 되는 거지. 네. 그런 분들에게 나에 대한 전문성을 어필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게끔 미리 한번 모아놓으면 왜 길 가는 사람들한테 현수막 붙여놓고 불특정 다수의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낭비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왜 보면 우리도 스마트스토어 광고를 한다 쳐도 살만한 사람한테 광고를 하는 거지 무턱대고 그냥 막 스팸으로 뿌려대 버리면 이 광고비는 참 예를 들어 하나 팔아 10,000원 남는데 클릭 한 번 하면 5,000원이요. 이래버리면 이거 어떻게 광고를 해요? 네. 이런 맥락의 광고들이 경쟁에 의해서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되는 거죠. 이건 타겟이 딱 맞는 거네요. 어쨌든 딱 그런 딱 니즈가. 명확한 사람들에게 그 딱 맞는 광고를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거를 만들어서 엄마들을 타겟팅해라고 하는 것도 대표님이 근데 그런 게 저희가 가르치는 일들이죠. 오. 이런 것들의 컨셉이나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그럼 어떻게 생각했지? 이거 이런 거를 해갖고 엄마들을 딱 타겟팅하는 거를. 근데 뭐 최민준 대표님은 뭐 민준이는 원래 또 스마트하셔가지고 뭐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 했다라면 아까 말한 대로 왼손은 거둘 뿐. 네. 그래서 이런 취업 문을 못 열고 있었던 그 최민준 대표님을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한번 새로운 사업을 해봐라라고 도와주신 분이 네. 회장님이시다. 뭐 저는 그냥 거들었다 늘 뭐 말씀을 하지만 이런 얘기를 뭐 수강생 회장님께서 많이 키우시고 잘 되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이제 표현해 주시는 건 되게 감사한데 네. 중요한 거는 다 본인들이 노력한 거잖아요. 네. 다 생각한 거고 저는 그냥 이 생각하는 방향에서 약간 탁 쳐서 1도를 어떤 일이 올려준 것 뿐이고 요거에 맞게끔 시간이 흘러서 그 방향대로 노력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잘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큰 것 같아요. 어쨌든 다 노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를 몰라서 힘들어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딱 잡아주시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이걸 살릴 생각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렇죠. 왜 보면은 오늘 아까 컨설팅 하셨던 분이에요. 그 저기 신천에서 복싱 그 체육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 권투하는 그걸 가르치시는 한 58이셨나? 그때 되시는 그 분이셨어요. 그래갖고 코로나 전에는 한 돈 1,000 정도, 2,000 정도 이렇게 이제 매출이 나오셨나 봐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뭐 학원 뭐 이런 거 다 그렇잖아요. 폐쇄되니까. 그럼 뭐 쫙 그 매출이 줄게 되고 원생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많이 좀 이게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런 것도 해결 방법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복싱 체육관에 매출이 떨어지는 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이 책에 보면은 인생템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쭉 들어보면서 그분에게 맞을 만한 뭔가 컨셉이라고 할까요? 캐릭터?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나만 하는 어떤 이런 느낌? 뭐 남자 아이들만 다루는 기술? 네. 뭐 어떤 엄마를 교육하는 교육? 이분에게는 어떤 거였냐면은 이 예전에 그분이 이제 다 개가천선 하셨으니까 거기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써서 봤거든요. 20, 30대 때 건달 생활 하신 거예요. 이 10대 때 비행청소년 하셨고. 그리고 건달에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 이러네. 아니 그 건달에 치면은 왜 비행청소년 했고 애들도 때렸을 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잘못된 예전의 거지만 이미 현재는 참여하고 또 목회 활동을 또 준비하시고 그런 게 꿈이신 또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는 아직 안 하시는데 목사님이기도 한가 봐요. 뭐 성경 이걸 공부하셔가지고 그런 상황에 어떤 영혼 구원
정말 영적인 이런 걸 정말 애들을 계도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그걸 살리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폭력에서 이 왜 보면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복싱을 배우러 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선수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성인 취미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냥 온갖 그냥 김밥 천국이에요. 다 섞여 있어요. 요 복싱의 어떤 이 전문성과 컨셉이 뭐냐? 없는 거죠. 그냥 동네의 흔한 복싱. 흔한 복싱장. 네. 이거를 우리는 학교 폭력에 관련돼서 이런 근절을 시킬 수 있는 것에 관련된 컨텐츠와 왜 보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애들이 이걸 통해서 강인한 어떤 눈빛과 자세를 갖게 되고 행동 패턴과 어떤 이런 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엄마도 또 이걸 도와줄 수 있게끔 엄마 교육도 같이 병행하면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들을 극복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맨날 맞았지만 갖고 뭐라 그러면 때리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트라우마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배짱도 좀 키워줄 수 있게끔 이런 쪽에 관련된 어떤 심리적 접근과 어떤 기술적 접근과 어떤 뭐 눈빛과 말하는 것과 행동과 모든 것을 함께 바꿔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또 이건 조금 이 실험적인 정신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이 피해자잖아요 왕따는. 가해자가 혹시 만약에 진짜 무슨 트라우마가 이런 게 아니면 내가 또 이런 식의 어떤 이 포스가 있으니까 가해 학생도 얘가 진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면 얘를 계도시키면서 올바르게 이끌어주면서 서로 중재하고 어떤 합치가 될 수 있는 이런 맥락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가해와 피해자 간의 어떤 이 심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의 중재도 가능할 거고 혹은 얘가 정말 철이 없어서 그런 거면 철들게 만든 후에 오히려 얘가 학교에서 이 친구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사람으로도 서로 우리가 잘 하나의 동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체육관이 된다면 그러니까 동네 문제아들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체육관이 되면 야 동네에 그런 고마운 체육관이 없겠네요. 그럼요. 근데 저는 여기서 문제아라고 하는 이 비행청소년이잖아요. 왜냐면 그 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이라고 하는 건 정말 나쁘려고 나쁜 거라기보단 꿈이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걸 정말 이렇게 내가 어떤 체력을 단련해가지고 내가 싸움을 잘해. 내가 경호를 할까? 아니 정말 특수한 어떤 이 특수 경호를 할까? 경호실장 이런 데 들어가서 아니면 어떤 뭐 직업 군인을 할까? 이런 식의 뭔가 꿈이 생기고 너무 멋있고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길을 터주면은 진짜 착실하게 제대로 처리되는 정말 엄마가 하라는 것만 반복하는 공부하는 애들보다 더 착실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복싱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구나. 네.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돼서 그렇게 엄마 교육과 애들 교육과 이런 연대를 만들고 이런 전국 체인점을 만들면서 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인터넷 강의를 팔고 그런 거에 대한 트레이닝 기구를 팔 수 있고 전국적인 이런 어떤 이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간에 정말 학생들끼리도 이런 걸 지켜주는 문화를 만들면서 아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와 해결책이 너무 저 솔직히 복싱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진짜 아이디어 좋으시고 그 사실은 지금 뭐 3가지 사례를 말씀하셨지만은 이 책에 되게 다양한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책에서 그런 아이디어들도 한번 얻어보시고 그럼 만약에 이거는 저희가 준비한 질문에는 없어요. 네, 자유롭게 한번. 네네. 만약에 본인이 아까 같은 복싱 체육관 관장님 같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대표님한테 이런 거를 좀 컨설팅 받거나 배우고 싶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네이버에 보면 한국 비즈니스 협회 카페가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내용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도 나와 있고 또 제가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이 영상들도 있고 뭐 책자도 있고 하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이거 정말 내게 필요한 부분이다. 무턱대고 온다고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라면은 거기 대표 전화 연락처가 있으니까 한번 연락하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카페 주소는 여기 이 영상에 고정 댓글에 한번 남겨놓을게요. 이거는 뭐 협의된 내용이 아니었는데. 네네. 이거 보시는 분들 그런 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그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의 그런 힘든 점도 도와주시고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게 너무 대단한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럼 심기루 회장님은 대체 뭐 더 젊으셨을 때 뭘 해가지고 이런 단계에 오게 되셨나? 남을 도와줄 정도의 내공이 생겼나 이게 되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저는 간략하게라도. 네. 2003년도부터 노점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길바닥에서. 네, 길바닥에서. 왜 그때 그냥 세계 원래 성공한 교육가들은 창고에서 뭐 컴퓨터를 하든 아니 길바닥에 장난하든 하길래 나 길바닥이다. 컴퓨터 잘 못하니까. 사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스마트 스토어 비롯해서 좀 온라인 판매 쪽에 관심 있는 분들 대부분 보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 프리치 7단계를 과연 적용할 수 있냐? 네. 그게 궁금합니다. 그럼요.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겁니다. 그래서 회장님 결국 하시는 일은 이런 인생템 찾기 원하는 분들한테 컨설팅 해주시고 찾는 거 도와주시고 전략도 짜주시고 하는 일 같은데 그럼 보시기에 이렇게 도와주셨을 때 뭔가 성과를
좀 빠르게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잘 안 나오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면 그 분들의 좀 차이점은 뭘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빠르게 간다는 건 결국 이건 어떤 정해져 있는 하나의 이론, 공식 같은 거고 이것을 해야 될 예를 들어 뭐 100가지가 있다. 그럼 100가지를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르게 할 수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